김대현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대선 기간 동안 김대현 기자의 대선 풍향계 제가 쭉 봐왔거든요. 저도 그거 보면서 기자가 본 그 정치 현황 저도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홍성문의 대선 포커스 네, 유익하게 잘 시청했고요. 예. 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지난 28일 진행된 박지원 의원과의 대담은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네, 오늘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박 의원이 대선 포커스에서 예측하신 대로 민주당의 압승으로 네. 이번 대선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뭐 정치 구단답게 아주 예측을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자정쯤이나 내일 새벽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8시에 그 출구조사 나왔죠. 이재명 후보가 51%, 51.7% 정확히요.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 39.3%, 이준석 후보 7.7%의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가 대략 한 12.4% 차로 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출임한 30여 년간 해오셨죠. 우리 김대원 본부장님은 최종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물론 방송 3사 출구조사와 JTBC 자체 예측조사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두 조사 모두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어서 뭐 최종 결과 역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20대 대선 때는 방송 3사와 JTBC 출구조사가 달리 나와서 네. 국민 모두가 밤샘 투표 결과에 밤샘 개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었죠. 네. 그렇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음. 당시 방송 3사는 윤석열 48.4, 네. 이재명 47.8로 예측해서 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조심스럽게 점쳤고 JTBC는 반대로 네. 이재명 48.4, 예. 윤석열 47.4라는 결과를 발표해 민주당이 큰 기대감을 남겼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튿날 종료된 최종 개표 결과는 윤석열 48.56, 이재명 47.83으로 예. 윤석열 후보가 0.73%포인트, 불과 24만 네. 7,077표 앞서서 예.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예. 너무도 근소한 차이라서 사실은 저도 놀랐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 기억이 납니다만 밤샘 그 개표 결과를 모두 다 사실 긴장하면서 봤지 않습니까? 역시 결과적으로 그 출구조사인 JTBC가 사실 좀 망신을 좀 당하긴 했어요. 아마 이번에는 그 출구조사로 안 하고 예측조사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방송 3사나 JTBC 모두 사전 투표율이 무려 36.93%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낸 가운데 그 나온 출구조사 결과 그 정도로 근접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통계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방송 출구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부쩍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두 조사 결과 모두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더라고요. 아까 잠시 화면을 보니까. 예, 맞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도 네. 출구조사 결과가 높은 신뢰를 줬습니다. 네. 그 선거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오파전인데요. 예. 그때 JTBC 출구조사는 없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41.4%를 얻었는데 네. 이튿날 최종 개표 결과 역시 이와 대단히 비슷한 41.1%로 나타나서 고작 마이너스 0.3%포인트만의 차이점을 보이며 문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었습니다. 네. 그랬었죠. 당시에도 많은 국민들이 네. 우리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척 신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렇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난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에선 네. KEP라고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개표 결과 192석을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면서 다소 차이를 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 격전지를 중심으로 예. 한 출구조사 예측이 최종 결과가 빗나간 선거구는 무려 18곳이나 달했습니다. 예. 당시에도 예측 결과가 빗나간 이유가 31.28%의 높은 사전투표율로 꼽힌 만큼 네. 그보다 더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인 이번 대선에선 사전투표자 예측 결과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KEP는 1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진행해서 네. 오늘 치러진 본투표 날의 출구조사 결과에 추가적 보정값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예. 과연 이 보정값이 정확한 조사 결과로 반영될지가 예. 중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대선은 총선과 달리 단일 선거구라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으나 네. 각 후보별로 예. 과연 얼마나 정확한 득표율을 예측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사전 투표 때문에 약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했던 것을 보강했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오늘 저녁 그 출구사사를 보면서 이번 대선의 의의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봤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이 12.3 계엄으로 시작된 탄핵 정권과 그로 이어진 대선 정국, 이게 반년간의 대한민국 역사는 심각한 국론 분열 그리고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또다시 한 차원이 진화된 서사를 썼다 이런 내용인데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내란이 종식되는 신호탄과 함께 사법개혁을 비롯한 정치 사회개혁으로 이재명 후보의 구호였던 진짜 대한민국의 전기가 마련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근히 자부심이 있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에 대해서?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제가 1988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 기자로서 보람이 컸습니다. 네. 물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일 아침 최종 당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맡게 된 지금도 같은 예. 생각입니다. 예. 문득 12.3 계엄 발표 당일이 생각납니다. 퇴근 후에 사실은 저는 집에서 EBS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아이들이 달려와가지고 계엄이라고. 예. 그래서 저희 집이 낙성대 쪽인데 좀 있다가 바로 그 머리로 헬리콥터 육중 헬리콥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역시 그 국회의사당에 헬기가 착륙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아 이대로 대한민국이 주저앉는구나 그런 그 아득하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죠. 예, 네. 그 순식간에 국회 앞으로 그 시민들이 모이고 네. 창문을 깨고 의사당으로 특수부대들이 진입하고 이재명 대표가 SNS 라이브 방송으로 국회로 네, 오라. 그죠. 이게 독려를 그리고 했고요. 담을 넘어서 국회의원들이 의사당 경로로 진입하고 그렇죠. 또 국회의장의 긴박한 회의 진행 등을 지켜보면서 순간순간 손에 땀을 쥐었고요. 네. 그로부터 꼭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날 밤 국회 담장을 넘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출구조사를 보게 됐는데요. 네. 국민들이 선택한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네. 어떤 건지 향후 5년 동안 그 모습을 보게 되리라 네. 일단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예. 오늘 이 보면서도 이 대한민국이 이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이게 아주 강하다 이런 걸 느끼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2010년도부터 정치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의원 후보로 또는 구청장 후보로 또 3번 출마에 3번 낙선. 특히 22대 때는 우리 지역에 전략공천까지 떨어져서 제가 정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사실은 실망이 좀 컸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홍성문 대선 포커스를 그 진행하면서 우리 출연자분들 만나보고 라고 하면서 제가 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여의도에서 바라봤던 이재명 후보의 얘기 좀 듣고 싶거든요. 기자로서 바라본 이재명은 어떤 정치인인가 이런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성남시장 그 시절 때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어떤 기초단체장이 SNS에 좀 튀는 얘기를 자주 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본사에다가 연락을 했죠. 우리 쪽 출신은 아니지만은 이분 인터뷰를 하면 좀 클릭수가 나오겠다. 조회수가 나오겠다. 네. 그래서 그 제안을 했는데, 근데 솔직히 저희가 중앙 언론도 아니고 또 경인지 언론도 아니고 그래서 과연 성남시에서 받아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예. 바로 당일날. 예. 그래서 그때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질문 여지를 보내주겠다 하니까 그건 또 거부하더라고요.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질문 요지는 기자가 그 꺼리는 거거든요. 예. 기자는 가서 이제 프리토킹을 갖다가 이제 하고 싶은 거고. 그 인터뷰 대상자가 거부하는 거는 제 기자 생활 30년간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준비도 해야 되고 예, 예. 또 실언도 있을 수 있고 예. 행정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까. 네. 그래서 한번 또 놀랬고요. 예.
가서 보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비서실에서 볼 때는 이제 전부 그 내부가 환히 보이는 그런 통리로 되어 있는데요. 예. 한 2시간 껄끄러운 질문 섞어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청산 유수더라고요. 말씀을 잘하셨다 예, 이런 얘기죠. 사전 질문지도 없이. 예.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놀랐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인터뷰가 다 끝나고 아니 광주 언론인데 인터뷰를 받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하는 얘기가 그 변방 기초단체장이라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본인이 SNS를 좀 그 활용하는데 예. 수도권과 달리 영원함까지는 전달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었다. 그런데 광주 언론에서 인터뷰를 응한다고 요청한다고 그래가지고 즉각 응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최종 목표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아니구나. 광주 언론다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상이라는 느낌을 그때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인터뷰 기사가 우리 신문 홈페이지에 실렸는데 일주일 동안 그 조회수 1위를 갖다가 오, 예. 차례대로 아주 성남시장 때. 인기가 예. 많았습니다. 아, 예. 예. 그 바로 그 인터뷰에서 이제 이런 대목이 있었죠. 5.18을 폭동으로 알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진실에 접한 후 많은 반성을 했고 그래서 광주는 내 정치 사회적 어머니다.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갖다 이제 하시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광주 전남 시도민들한테 깊은 어떤 인상을 심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때 그분이 2.2 내지 3% 정도 지지율이 있었는데 뭐 오비락이겠지만 어디 전국적으로 예, 1에서 3%밖에 예, 안 됐었어요. 근데 우리 인터뷰 나온 다음에 뭐 오비락이겠지만 네. 한 10% 정도로 뛰었던 대단합니다.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군요. 그 일전에 제가 진행하는 프로에 강유연 더민주 혁신회의 상임 고문도 이제 출연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그 정치인에 대해서 잠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그 어려웠던 가정 환경, 그 다음에 또 소년공에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고 변호사가 되기까지 그 역경을 이겨냈던 얘기며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서 시계를 자주 본다는 얘기 등을 들었어요. 또한 또 박시영 TV의 그 박시영 대표도 저희 그 프로에 출연하셨는데 그분도 역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얘기며 성남시장시 탁월한 행정 지도력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또한 이제 얼마 전에 그 출연하신 박지원 의원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점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적임자다 이렇게 칙기어 세운 바 있습니다. 우리 김대영 기자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예. 예. 저는 이제 주로 이재명 후보의 그 사이다 발언도 물론 이제 인상적이지만 그보다는 그분의 정치 철학 속에 녹아 있는 동학 정신에 주목하는 편입니다. 아, 동학 정신이요. 네. 이번에 이 후보 전북 유세가 대동세상을 컨셉으로 진행됐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대동세상은 녹두당군 전봉준이 이끈 동학농민혁명의 기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후보는 유세에서 동학혁명이 미안으로 끝났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남아 5.18 민주화운동으로 촛불혁명으로 다시 빛의 혁명으로 살아났다. 동학혁명의 정치는 살아서 마침내 작년 겨울 남편은 고개를 넘어 서울로 진입했다. 예. 동학혁명 당시 죽창을 든 수십만 명의 민중들이 기관총에 진압됐으나 새로운 전쟁에선 1인 1표라는 같은 무기로 싸운다. 네. 이제는 무력에서 밀리지 않는다. 우리는 외롭지 않다. 는 등의 주장을 펴면서 네. 동학정신의 현지적 부활을 강조했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이순신 장군도 자주 언급했습니다. 예. 똑같은 조선의 판옥선, 똑같은 조선의 수군인데 원교는 싸울 때마다 패전해서 조선 수군을 다 말아먹었지만 이순신은 23전 23승이라는 세계 해전사에 없는 엄청난 실력을 뽐내면서 조선을 지켰다.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봤다. 네. 그 지도자의 철학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물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물살이 어디가 센지, 백성들의 이익을
기울여 듣고 죽음의 각오로 조선을 구한 것이며 죽음의 위기에 처한 저 이재명을 여러분이 살려주셨으니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순신의 각오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네. 이처럼 동학정신과 이순신 정신을 유세 기간에 강조한 것이 제겐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니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21대 대통령으로 공식 발표될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 동안 동학정신과 이순신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분명 진짜 대한민국 시대가 오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첫 과제가 국민통합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지금 국론이 분열된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사실 저희 기대가 크거든요. 그 점이 가장 사실 이 중요한 그 상황인데 김대중 대통령 시대와 지금 시대가 많이 좀 흡사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을 사형에 처한 내란 세력인 전두환 노태우를 포용하는 정책을 썼지만 만약 이번에도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치게 포용 및 통합 정책을 쓴다면 국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되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포용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이런 또 다른 40년 만에 이런 내란 세력이 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원칙을 세워서 이걸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이 대한민국에 이런 평시에 이런 내란을 일으키는 그런 준동 세력이 없어야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국민 저항이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내란 세력 이외에 또 가짜 뉴스를 통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극우 세력에 대해서는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이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와 외교에 있어서는 국위 구성과 실용주의 정신을 강조한 DJ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네. 뭐 100% 공감하고요. 네. 이 후보도 이번 유세 기간 동안에 통합을 얘기하면서도 내란은 다르다. 그런 발본색원해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대로 뭐 지켜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통합 외에도 할 일이 아주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가장 시급한 게 우선 무너진 경제를 다시 살리는 일이죠. 예. 이 부분 이재명 후보가 워낙 강조한 것이라 기대를 걸어봅니다. 예.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유능한 정책은 다 동원한다. 네. 뭐 이런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윤석열 집권 이후 엉망으로 헝클어진 외교도 국위구선으로 정교하게 조정,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야 협치로 민주주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하는 과제도 물론 중요하죠. 예.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렇게 정치를 살려서 우선 여야가 의견이 모아지는 정책부터 힘을 모아 네.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중요한 시기 나라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윤석열 집권 3년이 통탄스럽습니다. 예. 개헌과 검찰, 연금, 노동, 교육개혁도 임기 중 반드시 이뤄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헝클어진 그런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각각 39.3%, 7.7% 득표를 기록했거든요. 이 결과를 보수층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만간 개편될 국민의 힘과 개혁신당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근데 이 점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정치판 전체를 넓은 눈으로 바라보는 기자의 눈, 우리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내일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도래한다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개혁신당 등 정계 개편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로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정확하게 예측 한번 해주십시오. 대선 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당분간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선 레이스 와중에도 선거 이후를 겨냥한 당권 경쟁의 측면이 많이 그렇게 보였죠. 보였죠. 네. 친윤, 그다음에 홍준표, 한동훈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말과 행동은
모두 투표일 너머까지 내다본 것으로 유권자들에게 그 빚어진 측면이 아주 많았습니다. 대전에서 패배한 이유는 상대방 탓이라는 알리바이를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예. 특히 이준석 후보는 보수의 재구성 과정에서 네. 자신이 중심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무엇보다 국민의힘 해체를 전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치 구단이라는 박지원 의원은 홍준표 신당이기도 하고 있고요. 예. 국민의힘 내부에도 갖가지 황골탈퇴 방안이 본물 터지듯 아마 백가제명식으로 표출될 텐데 예. 친윤과 홍준표, 한동훈, 이준석 이 가운데 과연 어느 그룹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보수의 헤게모니를 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많이 혼란에 빠지겠죠. 예. 그리고 장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네. 정광훈, 음. 전한길 등의 그룹도 있군요. 대단히 중요한 세력인데 제가 빠뜨릴 뻔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 대선 패배 책임이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있느냐, 앞으로 어떤 세력을 중심으로 보수를 다시 세워야 되느냐에 대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판단과 결심이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예. 그리고 정광훈, 전한길 등 장외의 아스팔트 세력 네. 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계신 두 분의 영향력과 진로를 결정짓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보수는 괴멸보다는 두 당도 문제가 되고 보수 자체가 해쳐모여 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러다 보면 아주 극한 혼란에 빠지겠군요. 당분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저 명쾌한 정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서 우리가 또 이런 대화도 하고 또 드림투데이 TV 또를 위해서도 우리가 또 가끔씩 이런 대화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기자로서 보는 눈과 네. 또 정치 현장에 계셨던 분이 시각이 합쳐지면 보다 넓은 판을 그렇습니다. 내다보는데 많은 도움이 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엊그제 담당 PD에게 들어보니까 네. 홍성문의 대선 포커스는 홍성문의 정치의 정석으로 예. 타이틀이 교체돼서 예.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하던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예. 이 내용은 아마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입시 준비하고 그러면은 영어에는 성문 종합 영어, 예. 예? 송성문이가 쓴 거. 네, 네. 그다음에 수학에는 수학의 정석, 홍성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침 그 홍성대 그분은 전라북도 또 예. 태인이에요, 정읍. 아. 저는 전북 부안이고. 상산고등학교 만드신. 예, 그렇죠. 상산고등학교 만들어 아주 전국에 제일 가는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아주 그 봉사하고 계신 분인데 아마 그분이 쓴 수학의 정석 네. 그 이름을 좀 따서 홍성문의 정치정석 이렇게 한 걸로 아마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재명 시대가 오게 되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들도 정치의 정석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나온 얘기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마을 이장님 또는 단체장들 전국의 지자체를 갖다가 또 희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좀 모셔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김대훈 기자의 대선 풍향계가 여의도 풍향계로 타이틀이 바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의 진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하겠습니다. 예, 김대현 기자의 여의도 풍향계가 될지 정치 풍향계가 될지 아직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난 모양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주 2회 방송했는데 네. 앞으로는 주 1회 예.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대선 이후 방송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 예. 앞으로도 종종 뵙겠습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종종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지금은 21대 대선 투표가 있었던 2025년 6월 3일 밤 10시 50분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